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안대영 님이 생성하신 자료, 명리학으로 보는 인간의 오행과 십성에 따른 행복,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운세를 본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오행과 십성이죠. 이게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파고드는 내용이더라고요. 특히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균형을 통한 자기 이해, 이 관점이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네, 맞아요. 안대영님 자료들을 보면 명리학을 어떤 정해진 틀?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조화를 찾아가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려는 관점이 참 좋더라고요. 타고난 기운을 아는 것이 왜 행복에 중요한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볼까요? 명리학은 태어난 순간의 기운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오행으로요. 이게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그렇죠. 목은 성장, 화는 열정, 토는 안정, 금은 결단, 수는 지혜, 이런 식으로요. 각각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조금 조심해야 할 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자료에도 나오지만 목 기운은 창의성이랑 연결되지만 너무 강하면 좀 조급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이죠. 아, 네네. 창의성 대 조급함.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오행이 좀 더 구체화된 게 십성이라고 하셨죠. 10가지 성질. 네. 예를 들면 정관이나 편관 같은 건 권위나 리더십을 나타내고요. 정인, 편인은 지식이나 학습 능력이죠. 또 정제, 편제는 재물이나 기회 포착 능력, 식신, 상관은 표현력이나 창의성, 비견, 겁재는 경쟁심이나 협동심, 이런 것들이에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역할이나 재능과 관련이 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나의 사회적 역할이나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같은 것들이 이 십성에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 오행과 십성이 그래서 행복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일단 자신의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에 맞는 직업, 관계, 생활 방식 이런 걸 선택할 때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목 기운이 강한 분은 교육자처럼 뭔가 키우고 가르치는 일에서, 또 화기운이 강한 분은 연예인처럼 자기를 표현하고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토는 안정적인 관계, 상담가 같은 거요. 금은 명확한 성취를 중시하는 법조인, 수는 깊이 파고드는 철학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의 예시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균형이에요. 어떤 오행이나 십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면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화가 너무 강하면 에너지는 넘치지만 쉽게 지칠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죠. 또 금이 너무 강하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완벽주의적이 돼서 좀 경직될 수도 있고요. 십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정관이 너무 과하면 규칙에 얽매여 답답해지고, 편제가 부족하면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하고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죠. 네. 결국 핵심은 자기 이해, 그리고 균형, 이 2가지네요. 내 타고난 기운을 알고 당점은 잘 살리고 좀 부족하거나 치우친 부분은 의식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 뒷부분 보니까 일상에서 이 균형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색깔을 활용한다거나, 네, 오행 컬러 같은 거요? 네, 음식이나 활동 같은 것도요. 예를 들어 목 기운이 부족하면 녹색을 가까이 하거나 숲길을 걷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팁들이요. 그렇죠. 부족한 수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좀 차분한 명상 시간을 갖거나 물가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미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좀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삶의 조화를 찾아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니 명리학이 되게 실용적으로 다가오네요. 정확해요. 명리학적 접근은 결국 자기 이해를 깊게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기운을 타고났고 어떤 면에서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 약한지를 알면 삶의 여러 선택지 앞에서 좀 더 현명하게 내게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안대영님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명리학을 통한 행복 추구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인식이나 수용의 중요성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오늘 안대용님의 자료를 통해 명리학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본 것 같아요. 타고난 기운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곧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조화를 좀 더 추구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지금 여러분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여러분의 기질, 오행이나 십성은 무엇일지 공인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어쩌면 안대영님 자료 분석처럼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의외의 강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안에 그 고유한 빛깔을 발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